네, 시작합시다. 그래서 쌤이 개념원리 질문 받아주면서 그 다음 분비술 하고 갑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등차수열 했는데 등차수열 한번 하고 갈까요? 일단 등차수열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이긴 한데 무슨 수열? 차이가 일정한 그런 수열들이 바로 등차 수열이었지. 그래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한 값을 더해주면 그 일정한 값을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그런 수열들이 바로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째 항과 그 다음 공차,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첫째 항을 우리가 A1이라고 하고 공차는 B라고 해주면 우리가 등차 수열 AN은 첫째 항의 공차를 n-1번 더해 나가면 AN번째가 된다 라고 우리가 설명했었습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일반적으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좀 더 등차 수열의 정의들 생각해보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공차가 더해지는 얘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건 양쪽 두 개 더한 건 가운데 두 배랑 같다 라는 것도 있었죠. 더 나아가서 사실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네 개의 숫자가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양쪽에 두 개 더해준 게, 양쪽 끝에 두 개 더해준 게 가운데 두 개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들이 되죠.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A1 더하기 A5 있잖아. A1, A5. 그러니까 만약에 AN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A1 더하기 A5는 A2 더하기 A4랑 같습니다. 또 얘는 이 A3이랑 같죠. 얘를 어떻게 봐주면 되냐면 A1, A2, A3, A4, A5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양쪽 두 개 더한 건 가운데 두 개 더한 거 그리고 가운데 두 개 더한 게 모두 같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은 어떻게 보냐면 이 항의 합을 봐, 얘네들. 그래서 1이랑 5 더한 거랑 2랑 4 더한 거 같고요. 그 다음 사실 2A3인데 얘를 A3 더하기 A3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3 더하기 3도 모두 6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것들이 같다. 더 나아가서 이런 예들도 되죠. A1 더하기 A6. 얘 같은 경우는 A2 더하기 A5랑 같고 A3이랑 A4가 같아. 어떻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이런 것들. 그래서 더한 것들이 같다로 받으면 편합니다. 양쪽 두 개가 같아지면서.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까지 했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사실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랑 항의 개수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Sn n번째까지의 합의 공식은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공차를 n-1번 더하는 거. 세 항의 개수 n을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 a1이 두 번 더해지니까 얘를 그냥 2a1이라고 써줘도 된다. 얘를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고, 사실 얘는 그 AN을 가지고, 즉 일반항을 가지고 이제 합을 구하는 거라면 우리가 반대로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었지. 그래서 SN에서 n번까지의 합에서 n-1번째까지의 합을 빼주면 AN만 쭉 남는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거는 등차수열뿐만 아니라 등비수열, 모든 수열에서 다 만족을 해. 모든 수열에서. 그래서 이따가 등비수열에서도 할 건데 이런 모양이 또 존재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n이 1일 때는
안 되죠. 그리고 n이 2일 때부터는 가능하다. 그럼 n이 1일 때는 뭘 만족하냐? S1이 바로 A1이죠. 네, n이 1일. 네. 이렇게까지 봐주면 우리가 문제들을 여기 있는 문제들은 사실 거의 다 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랑 볼 거는 활용 문제 같이 보자. 아니, 그 전에 먼저 질문부터 받을까? 먼저 쭉쭉 보면 224, 225 에서 질문 있네. 오케이, 넘어갈게. 226, 227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28 네, 앉으시죠. 앞으로 228쪽에 질문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34, 235 200 몇 분? 288? 그 조화수열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조화수열 해줄게. 네. 288. 네, 그 다음 290번 294 네, 그 다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36, 237 297 298번도 사실 어려운데 298번은 A1이 되게 중요해. 298번 네, A1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서 299, 300, 301번 있잖아. 얘는 다 해줄게. 그 다음 연수 문제에서 질문이 239 270 270 273 네, 이렇게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88번부터 보면 일단 그 조화수열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보면 네, 이렇게 봅시다. 지금 15분의 1과 x와 y와 g와 그 다음 5분의 1이 조화수열을 이룬다라는 건 얘 역수는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말과 똑같아. 그래서 얘 역수 다 해주면 15 x분의 1 y분의 1 g분의 1 5 얘는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야. 네, 그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한 값을 구하라. 아, 이거 너무 좋다. 네, x분의 1과 y분의 1과 g분의 1을 더한 값을 구하라는데 사실 x분의 1, y분의 1, g분의 1 구할 필요 없어. 얘네 합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거든. 봐봐. 쌤이 얘네들 등차수열 이루면 등차 중앙으로 인해서 15 더하기 5랑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 x분의 1, g분의 1과 네, y분의 2, 네, y분의 1을 두 배 한 y분의 2도 모두 같은 그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x분의 1 더하기 g분의 1은 15 더하기 5인 20이 되고 그 다음 y분의 1은 얘를 나누기 2 해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30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얘네들 다 더하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얘 이제 가운데 있는 얘를 3번 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더한 게 y분의 2고 얘는
y분의 1이니까 네, y분의 3이랑 같죠. 그래서 가운데 값만 알고 있으면 그냥 곱하기 3 해버리면 되고 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4번도 볼까? 294번 보면 첫째 항 마이너스 29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인데 어디까지가 최소인지 자, 최소이려면 사실 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네. 자, 보면 우리는 플러스를 더하면 값이 커져.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를 더한다? 그럼 값이 작아져. 그렇죠? 네. 이걸 이용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합이 최소다라는 건 더하기는 더하지 않고 빼기만 계속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만 계속 더해.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9고 그 다음에 2에 대한 공차가 4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잘 보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29, 그 다음은 마이너스 25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아갈 거 아니야? 언젠가는 아마 플러스가 되는 날이 올 거야.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기 직전까지만 더해줘. 그래서 즉 마이너스끼리만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 마이너스가 몇 번째 항인지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과 공차의 값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첫째 항에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얘가 an이다. 네. 라는 거 이용해주면 4n-33이 바로 일반항.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을 때까지 우리가 더해주는 거니까 0보다 작은 그런 n의 마지막 값을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4n이 33보다 작아야 되고 n은 8보다 작아야 되겠네. 8점 얼마죠? 사실은. 네. 그래서 8점 몇보다 작으면 다 마이너스다. 즉 8번째까지가 마이너스겠죠. A8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A8까지 더해버리는 거야. 그럼 걔가 완전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A1부터 A8까지 더하는 S8만 계산해주면 되죠. S8은 2분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29. 그 다음 8번째 항. 여기 8 넣어주면 되지. 8 넣어주면 28이어서 마이너스 1. 예. 곱하기 8번째 항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나눠주면 마이너스 120이 되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몇 항까지 합이 최소가 됐는지, 네. 즉 8번째 항까지가 최소가 되고 그 최소값은 마이너스 120이다 라고 구해주면 돼. 오케이. 넘어갈게. 297번 보면 n항까지의 합 SN이 2n제곱 마이너스 3n이야.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A10이거든. A10. 그러니까 A10만 구하는 문제라면 사실 이렇게 구해줘도 돼. 네. 이렇게. 오케이?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한 거고요. 얘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더해주는 거야. 그럼 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빼줘서 몇 번째만 남아? 네, 10번째 A10만 남죠. A10.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다. 자, 뭐 그냥 그대로 계산해주면 200 마이너스 30에 9 넣어주면 2 곱하기 81에 27. 네,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것도 복잡하네. 2, 8, 16, 마이너스 27, 그러면 135, 170 빼주면 35.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얘가 좀 더 아마 익숙했지. Sn 빼기 Sn-1이 AN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되죠. Sn은 2n 제곱 마이너스 3n이고
여기 Sn-1은 말 그대로 n자리에 n-1만 넣어주면 돼.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 Sn-1만 빠르게 정리해주면 4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얘를 빼주는 거니까 2n제곱 마이너스 3n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앞에 붙어주면 이렇게 4n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an이니까 우리가 a10이라고 하면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 n자리에 10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35가 된다 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198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A1을 구하는 건데 A1은 S1으로 구해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해. 이 아래에 있는 298번은 넘어갈게. 299번 볼까요? (299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두 점 F'과 y축 위의 점 0,n에 대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세 변위에 있는 점 중에 네 좋습니다. 이렇게 F'이고 얘가 F고 여기가 0,n이야. 이렇게 얘가 네 90도가 되네요.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45도고요. 여기 45도고요.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45도로 또 같겠네.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이 얘 길이는 n이죠, n. 네. 그럼 얘도 길이가 n이어서 n,0이고 얘는 마이너스 a,0이야. 네. 자, 그 다음 좌표 평면 어디? 네. 세 변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정수인 점들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잘 보면 네네네. 잘 봐봐. 일단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규칙성을 찾아내야 돼. 진짜 하나하나씩 구해봐야 된다. 가장 이제 직관적인 방법은 A1일 때부터 A2, 한 A3 정도만 해도 이거 무슨 수열이다 라는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 그래서 A1 해보면 얘가 1,0 그 다음 마이너스 1,0 이거 좀 해볼까? 얘가 1,0 얘가 마이너스 1,0에 얘가 0,1이래. 그럼 이 변에 있는 정수인 점의 개수 1,0, 0,0, 마이너스 1,0에 0,1 말고는 존재하지 않죠. 이 사이에는 뭐 2분의 1, 몇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 4개가 되고 A2는 여기 수직이고요. 2,0이 되겠지 얘는 0,2 그 다음 마이너스 2,0이고 그 다음 이 사이에 마이너스 1, 여기 1이 있어. 네,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45도거든. 네, 45도라 여기 수직이면서 여기도 45도. 즉 얘랑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또 여기서. 자, 그래서 얘 길이가 1이면 얘 길이도 1. 그래서 얘에서 1로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1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1 가고 그 다음 또 1 하나 더 올라가면 0,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1,1 그 다음 2,0 1,0 0,0 마이너스 1,0 네, 얘 하나 둘 셋 전체 몇 개? 8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3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쭉 해보면 네 0,1
0,3 3,0 마이너스 3,0인데 얘 마찬가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1 그 다음 마이너스 1,2 그 다음 1,2 그 다음 2,1 이런 점들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 7개 8 9 10 11 12개.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첫 번째 항이 4, 두 번째 항이 8, 세 번째 항이 12, 그럼 네 번째 항은 뭔가 16, 뭐 20, 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로 일어나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5항까지 합을 구하라. 지금 1번 항은 4n이라는 거 알 수 있고 4 곱하기 1이 첫 번째, 4 곱하기 2, 4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고 얘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 첫째 항이 4고요. 다섯 번째 항은 20이고 항의 개수 5개 나누기 2 해주면 12 해주면서 답은 60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 네. 얘가 가장 이제 직관적이면서 네. 원래 규칙성을 알기 위해선 그 숫자들 알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거든. 네. 또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게 또 요즘 따라 유행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 쭉 해봐. 네. 그럼 어떤 수열인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가지 부분. 자 봐봐. 일단 여기에 있는 정수인 점의 개수 몇 개냐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점점점에서 마이너스 a,0까지 있으니까 전체 몇 개? 여기 n개 있고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n개가 있어. 그 다음 얘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1, n-1 여기서부터 하자. 자,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아까 전에 쌤이 설명한 건데 여기가 n,0이야.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1이라고 하자. 그럼 왼쪽으로 1만큼 갔으니까 얘는 n-1,0일 거야. 당연히 이 정수에서 자연수에서 1을 빼줬으니까 얘도 자연수가 되겠죠. 물론 정수라고 하자. 정수가 될 거야. 그 다음 이 점도 여기 길이가 1이니까 그리고 여기 45도, 90도, 여기 45도여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얘 길이도 1. 네, 그래서 이 길이는 얘 좌표는 n-1,1이 되는 거야. 네. 얘도 정수, 정수지. 네,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 보면 얘도 n-2,2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봐. 여기 1부터 2, n-2, 3, 쭉쭉쭉 해서 n,0까지 여기까지 전체 n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2번 됐거든? 여기에서 아래에서도 셌는데 위에서도 한 번 더 셌으니까 하나를 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n-1개 있고 그 다음 여기 2개 하나 0,0까지 2개 다 더해주면 전체 몇 개? 더해주면 4n개가 있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얘가 가장 좋은 일반화 과정이긴 하죠. 오케이. 그래서 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300번도 볼까? 300번 보면 AN이 공차가 2인 그런 등차 수열이다. 자, 이 등차 수열 얘 공차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자 보면 뭐야? 네. 지금 AN이 뭐야? 네. 등차 수열이죠. 봐봐. 이렇게 보는 거야. A1에서 A1 더하기 A2에서
A2 더하기 A3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해 보면 됩니다. 자, A1에서 먼저 A2까지 가기 위해서 D를 한 번 더해주고 A2에서 A3까지 가기 위해서도 D를 한 번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1 더하기 A2에서 A2 더하기 A3까지 가기 위해선 2D를 더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다음도 마찬가지거든. 이 다음은 A3 더하기 A3과 얘도 하나하나씩 더해 나간다 보면 여기도 이제 아니죠. 이렇게 2D가 된다. 네. 다음까지 넘어갈 때마다 공차가 두 번씩 더해져야 되겠네.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D가 지금 2였지. 네. 2배인 4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다음 넘어가면 301번인데 301번은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봅시다. 우리가 지금 AN에 대한 공차가 안 나와 있어. AN에 대한 공차를 D라고 하자. 사실 우리가 공차라고 하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차를 한번 더해줘야 돼. 그래서 AN에서 AN 플러스 1로 가기 위해선 D를 더해줘야 되고, 사실 이 말을 좀 더 바꿔주면 다음 항에서 그 전 항을 빼주면 공차가 돼야 된다 라는 거야. 얘가 등차수열의 사실 정의였죠. 다음 항과 그 전 항의 차이가 일정한 그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했고, 그 일정한 그 값을 우리가 공차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 줄 건데 지금 보면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 수열에 대한 공차가 6이다 라는 거야. 자, 우리가 공차 정의 한번 생각해 보면 얘에서 얘 다음 항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얘 다음 항이지. 그래서 이 전항에서 다음 항까지 가려면 공차를 더해준다 라는 말은 얘에서 이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인 우리 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빼주면 공차인 6이 나와야 된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빼주면 3끼리 묶어주면 a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죠. 자, 얘가 an에 대한 공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an 플러스 1과 그 다음 번째 항인 n 플러스 2번째 차이니까 바로 얘랑 바뀌었지. D. 얘도 마찬가지. 얘는 정의로 D가 됩니다. 그래서 3D 빼기 D가 6이니까 2D는 6이다. 그럼 D의 값은 3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차를 이용해서 100을 넘어가는, 100을 넘기 시작하는 K의 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네. 한번 구해보세요. 쌤은 270번이랑 273번 설명해주고 그 다음이 등비수열로 넘어갈게. 270번 보면 0이 아닌 세수 AB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다 이거 보자마자 A 더하기 C는 뭐랑 같다? 네, 등차수만 바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나오면 등차수만 바로 쓸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 또 그 다음번 이제 문장에도 나와 있지. 마이너스 C와 2B 4A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마이너스 C 더하기 4A는 2B의 2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지금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가 있어. 그러면 쌤이 저번에 설명했었나? 입안에서 문자가 하나가 적으면, 문자가 하나가 더 많으면 하나의 문자를 다 나타낼 수가 있다.
하나의 문자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와 얘를 연립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식을 더해줄까? 더해주면 5a는 6b가 됩니다. 그래서 b를 우리가 6분의 5a라고 하죠. 너무 별로다. 네. 6분의 5a라고 하고 이 식을 그대로 b 자리에 넣어주면 a 더하기 c는 3분의 5a. 네, 그럼 c는 3분의 2a가 되죠. 이걸 그대로 식에 넣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c분의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니 c가 3분의 2a고요. a 더하기 b가 6분의 5a 이렇게 양쪽에 다 a 나눠줘. 분모 분자. 그러면 3분의 2분의 1 더하기 6분의 5 계산해주면 6분의 11 나누기 3분의 2 얘 값은 4분의 11이 된다. 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네. 273번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얘랑 얘인 두 수열에 제 10항이 같다. 10번째 항이 같다라는 거야. 우리 10번째 항 사실 구할 수 있었는데 기억나니? 네, 이렇게 10번째 항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sn-sn-1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네, 구해줘도 됐죠. 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그 두 수열의 10번째 항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네, 여기가 질문. 정훈아, 끝나고 그 숙제 가져와. 네? 숙제 가져와. 끝나고. 알겠어? 뭐 숙제 해왔을 거 아니야? 확인했거든요. 그거 더 이상 얘기하자.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발전 있다. 자랑이다. 근데 민석이 안 왔지? 민석이 물어보라고 했어. 맞아, 그것도 물어봤는데 송시가 올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 어때? 너 옥토반으로 했다며?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오토반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옮겼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옮겼거든요.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10시에 원래 가야 되는데 9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쌤 오토반으로 옮길게요. 진짜 너도 야 씨 예상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수업 옮긴 줄 알았는데. 그래? 근데 어쨌든 민석이 못 온다고 연락 왔었어. 민석이 무슨 아프죠? 그건 개인 사정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한번 직접 물어봐. 알겠지? 아니 무슨 다이소 가면 스토리 보여주는데. 아 진짜? 뭐야? 알겠어. 말하면 안 되나? 야 괜찮아. 여기가 질문 있네 얘들아. 여기까지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사실 이 등차 수열에 나왔던 내용들이 결국에 등비 수열에 똑같이 나오거든. 네, 다를 거 없고요. 우리는 사실 등비 수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등비 수열을 넘어가자. 그래서 242쪽에 있는 등비 수열을 같이 봅시다. 자, 등비 수열 보면 일단 등비 수열 이 이름을 한번 좀 봅시다. 먼저 수열이긴 한데 숫자에 이제 규칙적으로 나열된 그런 수열이긴 한데 어떻게 나열되어 있냐면 B가 일정한 그런 수열들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B라고 하면 어떤 숫자들을 나눠주는 그런 값들이 모두 같다라는 거야.
얘와 뭐 얘가 같다라는 게 결국 이 두 숫자 간의 비율이 같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에 우리는 이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예죠. 2, 4, 이제 8, 16, 32 이제 그 다음에 올 숫자 네, 64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네.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규칙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오는 숫자를 유추할 수가 있었어. 네. 자, 그래서 보면 얘 같은 경우들 보면 첫째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2를 곱해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2를 곱해주고 2를 곱해주고 2를 곱해주면 다음 항이 된다.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같은 값을 더해줬지만 얘는 같은 값을 곱해 나가면서 다음 항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n번째 항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먼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2를 한번 곱해주면 다음 항이 되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2를 두 번 곱해줘야 되고 네 번째 항은 2를 세 번, 다섯 번째는 2를 네 번, 여섯 번째는 2를 다섯 번이니까 n번째는 2를 몇 번 곱해주면 돼? 2를 n-1번 곱해주면 됩니다. 어디에서? 첫째 항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주면 되냐? 굳이 또 따로 써주면 2 곱하기 2에 얘가 n-1번 곱해져서 n-1제곱이라고 쓰죠. 자, 그래서 이제 2랑 2에 n-1제곱을 곱해주면 2의 n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수 자리에 n이 들어.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곱해지는 이 값을 먼저 얘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곱해지는 값을 우리가 공비라고 부릅니다. 등차 수열에선 공차, 등비수열에는 공비라고 생각해주면 돼. 마찬가지 우리 공비와 첫째 항만 알면 일반항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일반항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먼저 첫째 항에서 얘는 공비를 계속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공비를 몇 번? n-1번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a n번째 항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a1에 곱하기 이제 이 r을 우리가 공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비의 n-1제곱이라고 우리가 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 있고요. 사실 얘만 알고 있어도 정말 대부분 문제 풀어. 가끔씩 이런 것들 나오거든. 이런 것들 우리가 곱해줄 수가 있으니까 더하기 더하기 하지 말자. 빼기 3의 n-1등 이런 것들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얘 같은 거 계산 가능한가? 사실 지수끼리 우리 빼기는 사실 의미가 많이 없긴 한데 굳이 우리가 계산을 해주자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낮은 얘로 묶어주라고 했었어. 그래서 3의 n-1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3이 이렇게 남고 얘는 빼기 1. 그래서 2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수가 낮은 얘를 묶어주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지금 잘 보면 이 등비수열 일반항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어. a 곱하기 2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네, 여기서 첫째 항은 n에 1 넣어주면 되겠지. n에 1 넣어주면 0제곱이라 사라지고 a만 되고 그 다음 공비는 n제곱
제곱을 가지고 있는 얘가 바로 공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몇? b가 바로 공비가 되죠. 가끔씩 문제에서 이런 얘들도 많이 나오거든. 뭐 3 곱하기 7의 2n 제곱 이런 얘들. 첫째 항 같은 경우는 n에 1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공비야. 공비는 n제곱을 가지고 있는 얘를 생각해주면 되는데 얘는 2n제곱이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 제곱의 n제곱으로 바꾸세요. 네. 그럼 이 n제곱을 가지고 있는 얘는 49네. 얘가 바로 공비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n제곱으로 바꿔주고 우리가 걔네들을 공비라고 해주면 되고, 뭐 가끔씩 이런 문제들도 나와. 근데 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나누기 4의 n-1제곱 얘 공비를 구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 얘 공비는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 사실 가장 간편한 건 n에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4 넣어주면서 어떤 수열인지 한번 보면서 이제 그 공비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값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3의 n제곱을 3의 n-1제곱 곱하기 3으로 바꿔버려. 네, 그렇게 되면 여기 4의 n-1제곱 분의 3의 n-1제곱은 이렇게 묶여주고요.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래서 n제곱을 가지고 있는 4분의 3이 바로 공비가 되고, 그 다음 얘가 첫째 항이 되는 n에 1 넣어주면 얘가 다 사라지니까 얘가 첫째 항.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결국에 이 n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해. 네, 그렇게 됩니다. 그 n제곱으로 꼭 바꿔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여기서도 사실 중요한 것들이 있어. 이 등비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앙이 있듯이 등비 수열에는 등비 중앙이 있습니다. 자, 등비 중앙은 언제 써주면 되냐? 이 ABC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 세 개의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등비 중앙을 써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 두 개 곱한 게 가운데 있는 얘 두 번 곱한 제곱과 같아. 등차 중앙 한 번만 다시 볼까? 등차 중앙은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C가 2B였죠. 이걸 B로 나타내잖아. 2분의 A 더하기 C가 얘 B로 나타내주잖아. 루트 AC입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긴 하지만 만약 플러스일 때 이거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 네, 산술기하라고 생각해주면 너무나 편하죠. 네, 그래서 얘는 기하평균, 얘는 산술평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등비 중앙이라고 하면 양쪽 두 개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게 가운데 있는 얘 제곱이다 라는 건데, 이거 한 번 더 왜 그런지 설명하고 넘어갈게. 사실 얘가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그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다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같은 얘가 곱해져. 그래서 이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R을 곱해주면서 다항이 되고 또 R을 곱하면 다항이 되는데, 그러면 먼저 C라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B 곱하기 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전항에서 공비를 곱해준 게 다항이 되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 B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곱하기 R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좀 바꿔주자. A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R분의 B라고 써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숫자를 A, B, C를 사실 어떻게 쓸 수 있냐? A를 R분의 B, 그 다음 B는 그냥 B,
C는 BR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숫자 얘네들 곱해주잖아? 네. R분의 B 곱하기 BR 해주면 없어지면서 B제곱이랑 완전히 같죠. 그래서 등비 중앙이라고 하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곱이 결국에 가운데 있는 제곱과 같다라는 것 이용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사실 그래서 등비 중앙은 그렇게 쓸 일이 많지가 않아. 사실은 등차 중앙은 더하기 합할 때 엄청나게 쓰이는데 등비 중앙은 사실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긴 하죠. 그래서 나올 게 사실 얘밖에 없어.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 세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는 303번, 244페이지에 303번, 304번 한번 풀어볼까요? 네, 303번에 어려운 문제들과 좀 같이 볼게. 그래서 네. 일단 그 302번에 4번 한번 볼까? 4번? 5번이다, 5번. 네. 5번 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1, 그 다음 루트 2 플러스 1, 그 다음 이 다음 숫자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302번에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수가 계속 곱해지면서 다항이 될 거야. 우리는 여기만 집중해주면 되죠. 이 루트 2-1에서 1 가는 건 조금 좀 별로니까 1에서 루트 2 플러스 1까지 가려면 몇을 곱해주면 돼? 네, 루트 2 플러스 1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1에 루트 2 플러스 1 곱해주면 다항이 되나? 네, 되죠. 우리 합차 공식으로 인해서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래서 1이 되고요. 그럼 이 다항도 마찬가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네. 네, 그럼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고 계산해주면 3 플러스 2 루트 2 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303번에 2번 보면 얘는 지금 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 마이너스 1을 사실 곱해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해 주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공비가 바로 마이너스 1이고 첫째 항을 4라고 해주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해주면 우리가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바로 값이 되고, 근데 사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굳이 등비수열로 우리가 안 해줘도 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이런 수열. 네, 일반항을 이렇게 정해주자. 네, A1은요 4 곱하기 코사인 0 이어서 얘가 몇이야? 4고요. A2는 4 코사인 파이죠. 네, 몇이야?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규칙적인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했는데, 규칙이란 건 사실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 정말 이제 진짜 이상한 숫자의 나열도 정말 너네가 이거 진짜 이상한 거 같은데? 해도 얘네들 그 다음 항구 진짜 막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규칙이라는 말이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 네, 규칙적인 수의 나열. 사실 규칙이란 건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이다. 그냥 수의 나열이라고 해도 사실 네, 괜찮다. 네, 규칙적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알기에 딱 봐도 규칙적인 것들이 나와. 진짜 딱 봐도 규칙적인. 딱 봐도 그 다음 항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 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죠. 네, 이렇게. 그 다음 보면 이제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분의 9 쭉쭉쭉 나아가는 건데, 얘도 사실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전항과 다음 항과의 관계만 봐주면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등비수열이니까 몇을 곱해줘야 그 3이래서? 맞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주면 다음 항이 되고, 얘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서 이 다음 항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맞네. 네, 그럼 얘를 우리가 공비라고 하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공비에 n-1번 곱해주면 이 첫째 항에서 공비를 n-1번 곱해주면 an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마지막 문제인데 304번에 5번. 네, 304번 보면 an이 4의 1-2n 제곱인데 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해줘야 돼? 그냥 n에 1만 넣어주면 되겠죠. n에 1 넣어주면 4의 1-2제곱이랑 얘는 4의 마이너스 1제곱 4분의 1이네. 이거 기억나지? 지수. 네, 마이너스 1제곱. 네, 4분의 1이다 라는 거 되고요. 공비는 사실 A2만 구해줘도 공비 알 수 있어. 네. A2 구해주면요, 네, A 4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랑 4의 세제곱분의 1이. 그래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4의 제곱분의 1이 곱해지는구나. 즉 4분의 1의 제곱이 곱해져서 16분의 1로 곱해지는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얘를 공비. 근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n 지수 자리에 n이 있는 그 안에 있는 얘가 공비가 된다로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식을 바꿔줄 수가 있죠. 4의 1-2n 제곱은 4의 이렇게 4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n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4의 2n 제곱분의 1. 네. 얘는
4의 제곱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얘가 n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바로 공비다. 네, 16분의 1이 바로 공비가 되죠.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게. 네, 넘어가서요. 18번부터 쭉 보자. 이제 18번부터는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대부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보면 제 n항이, 즉 an이 바로 뭐? 3 곱하기 네 2의 1-2n 제곱인데 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항 구해주면 n에 1만 넣어주면 된다 라고 했었지. 그러면 2의 1-2제곱 그럼 3 곱하기 2분의 1제곱 2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 공비는 어떻게 구해? n제곱에 감싸져 있는 얘들이 바로 공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파헤쳐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n 제곱이라고 해주고 얘는 6 곱하기 2의 2n 제곱분의 1이네. 그럼 6 곱하기 2의 제곱의 n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바로 공비가 됩니다. 4분의 1이 공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번 보면 공비가 마이너스 2이고요. 그 다음 제6항 A6이 마이너스 160인 그런 등비수열의 첫장을 구하라 라는 거. 사실 얘는 일반항만 구해주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일반항부터 구해주면 A에는 첫째 항에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n-1제곱 해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A6이니까 A6 n자리에 6 그대로 넣어주면 A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160이죠. 계산해주면 A1 곱하기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160 나눠주면 5인가? 5 맞네요. 네, 35. 네. 그래서 A1이 5가 된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얘가 가장 편한 방법이고 굳이 또 이제 등비수열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주려고 하면 A6에서 A1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비를 5번 나눠주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A1에서 A6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비를 5번 곱해주면 되고요. 얘로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공비를 5번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60에 공비를 5번 나눠주면 첫 장이 된다. 공비가 바로 마이너스 2였죠. 직접 나눠주면 됩니다. 네. 뭐 굳이 쓰자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넘어가서 필수예제 19번 보자. 필수예제 19번은 이게 등차 수열과 헷갈리면 안 되거든. 네.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바꿔줄 수가 없어. 합은 그냥 그대로 써줘야 돼. 네, 얘가 60, 그 다음 A3, A4가 240인데, 자, A1 더하기 A2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A2만 바꿔줄 거야. A2를 어떻게? A1에 공비를 한번 곱해주는 거. 그래서 네, A1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이 되고요. 얘가 60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A3은 첫째 항에 공비가 2번 이거야. 2번. 그 다음 A4는 첫째 항에 공비가 3번이죠. 그래서 A1 R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이 됩니다. 네, 여기서 사실 얘네들을 연립해주면 되는데 연립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를 나눠주는 거야. 봐봐. 사실 이 연립이란 게 진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의 문자를 없애주면 되거든.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A1이 사라진다. 이렇게 공통인 부분들이 없어지지. 그래서 R 제곱은 60분의 244가 되네.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런 거 있어? 그런 게 있나? 와, 아무것도 없네. 공비가 뭐 플러스다. 근데 사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나오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모든 항이 양수인. 네. 모든 항이 양수다. 등비수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당연히 공비도 플러스여야 되는구나. 첫째 항도 플러스고 공비도 플러스여야 되는. 네. 근데 이런 말도 안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둘 다 될 수 있겠네. 그래서 R이 2일 때랑 R이 마이너스 2일 때로 나눠주자. 만약 R이 2다 이걸 그대로 R에 2 넣어주면 A1 곱하기 3이 60 60 맞죠? 그래서 A1이 20이라고 할 수가 있고, R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대로 넣어주면 A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60.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60이겠네. 둘 중 하나.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A1이 20이면서 R이 2인 경우와 마이너스 60이면서 마이너스 2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맞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 각각 구해주면 되고, 플러스라고 있는 얘기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더하기는 정말 아무 의미 없다. 사실 바꿔줄 필요도 없어. 그냥 그대로 정말 나오는 그대로 써주면 돼.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바꿔줄수록 좋긴 하지만 등비수열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가서 필수예제. 네, 2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1번보다. 네. 21번 보면 등비수열 248. 네, 이거 너무 좋은 수열이네. 네.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 몇 항인지 구하라 라는 건데, 자, 당연히 등비수열을 알기 위해선 일반 항을 구해주면 되는데, 일반 항은 첫째 항과 공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공비는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2를 곱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럼 2가 공비고 첫째 항도 2네. 그러면 AN 일반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정리해주면 2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그런 n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네요. 네, 이거 사실 계산해주면 되겠지. n을 사실 자연수 구해주면 돼. 그래서 한 몇 번째지? 한 8번째인가? 아니야 9번째? n이 9일 때 510이 되니까 네, n이 9부터 쭉쭉쭉 나아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n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지수 자리에 있는 얘들을 구하는 거잖아. 네, 로그 치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사실 로그를 취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n이 이 밑이 2인 로그니까 기억나지? 네, 그 부등호 그대로. 네. 그래서 로그 2의 500이라고 하면 얘는 로그 2의 사실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은 작업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네. 512 2 사이니까 512는 9, 그 다음 8이다. 얘는 8점 얼마겠네. 그래서 얘가 8점 얼마보다 네. 8점 얼마보다 크다. 네. 라는 거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알 수 있죠. 아니면
사실 가장 좋은 건 로그표를 보는 거. 한국 로그표. 아 근데 그것도 좀 별로다. 네. 그냥 사실 이 자체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 로그 취해버리면 됩니다. 네. 309번이 나와 있네. 로그 취하는 거. 네. 취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222번 보자. 22번 보면 얘는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잘 봅시다. 지금 E부터 A1, A2 진짜 이 문제는 정말 나빴어. 쌤이 봤을 때 정말 나쁜 문제. 네. 얘 등비수열을 이룰 때 A1 곱하기 A10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사실 얘는 공비도 다 구할 수 있고요. A1, A2, A10까지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쁜 문제입니다. 사실 안 구하고 구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먼저 직관적으로 먼저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지금 2부터 1, 2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공비만 구해주면 되거든.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공비 곱해지면서 다항이 되잖아. 그럼 이 2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20이 될까를 고민해보는 거야. 네. 그럼 여기까지 먼저 A1까지는 공비를 한 번 곱해주면 되고 A2는 공비 2번, A3은 공비 3번, A4는 공비 4번, A10은 공비 몇 번 곱해줘야 될까? 10번. 네, 10번입니다. A1은 한 번, A2는 2번, A3은 3번 쭉쭉쭉 가면 A10은 10번이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다음 번째 20은 그럼 11번이 곱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아래 11제곱이 10이야. 네. 이거 사실 11제곱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1을 어떻게 쓸 거냐? 2 곱하기 R 이렇게 써줄 거야. 2의 다함함이 되기 위해서 R이 한번 곱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A10은 2에 R이 몇 번 곱해져야 된다 했었지? 10은? 네. 10번 곱해져야 된다라고 했었죠. 10번 이렇게 곱해지면 10번째가 되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니 곱해주면요 4 곱하기 R의 11제곱 R의 11제곱이 10이니까 그대로 계산해주면 40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 등비 중앙 이용해주면 돼. 자, 봅시다. 자, 양쪽 맨 끝에 있는 두 개 2 곱하기 20은요 양쪽 두 개 곱해지면 같다라는 거.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또 A2 곱하기 A9랑 같고요. 쭉쭉쭉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은 그 곱한 게 값이 같아요. 자, 네, 그래서 A1 곱하기 A10은 뭐야? 2 곱하기 20이 40이 된다. 라고 구해주는 것이 가장 편하죠. 얘를 잘 알아야 되고 얘 한번 증명해 줄까?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항이 넘어갈 때마다 공비가 곱해져야 되잖아. A1 같은 경우는 2에서 R이 곱해져야 되고요. A10 같은 경우는 자 봐봐 20에서 자 A10에서 R을 한번 곱해주면 20이 되지. 그 반대로 A10은 20에서 R로 나눠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R분의 20 A10 두 개 곱해주는 거니까 나눠지면서 이렇게 4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 필수예제 23번. 네.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바로 못 써주면 돼? 정훈아 못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지? 맞습니다. 등비 중앙 이용해주면 되지.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숫자의 곱은 가운데 있는 숫자의 제곱이다 라는 거 이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만 쓰고 넘어갈게. 얘는 1
네, 이렇게 해준 것이 x-4의 제곱이다. 네, 2차 방정식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넘어갈게. 네, 넘어가서 필수 예제 24번 한번 볼까요? 24번 보면 세 양수 ABC에 대해서 세 양수 ABC네. 네. 그다음에 네, 4A, B가 등비수열 이루고요. 그다음 B, C 64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럼 ABC가 또 등차수열을 이룬다? 와우. 네. 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이용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등비 중앙 써주면 4 곱하기 B는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곱은 A 제곱과 같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양쪽 두 개 곱한 게 가운데 제곱과 같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거니까 A 더하기 C는 2 곱하기 B와 같다 라고 알 수가 있어. 자, 얘 구해줄 건데 이렇게 구하자. 여기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양쪽에 루트 씌워버리면 2루트 B야. 사실 루트 씌워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써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잘 보면 모든 양수, 네, ABC가 양수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얘도 사실 마찬가지. C의 값은 8루트 B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10루트 B고 얘의 값이 1이랑 같다. 2로 나눠주면 5루트 B는 B와 같다. 양쪽에 제곱해주고 B 하나 나눠주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네, 그럼 B는 25가 된다. 그럼 B 값 구했으면 C의 값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네, 나머지 값들도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세 개 숫자 더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 B만 구해주면 되죠. B가 25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잖아. 어차피 A, B, C는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C는 1이랑 같아. 그래서 얘 3개 더해준 건 3B랑 같아. 그래서 B가 25, 75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네, 25번 봅시다. 네, 괜찮니? 얘들아? 네? 등비수열의 합. 까지 한다고. 네. 네, 좀 더 쉬었다요. 어? 좀 더 쉬었다요. 뭐 지금까지 쉰 거 아니야? 네? 수업 다 들었잖아요. 아니, 수학이란 수업이 쉬는 거지. 아, 쌤. 건강 중에 제일 머리 쓰는 거였는데. 네. 쌤. 네. 저기 태극기란 안. 태극기? 아, 쌤 사실 고민 중인 게 교훈 같은 거 갈까? 너 고민 중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뭐 이런 거. 잠에서 꿈을 이루고. 네. 그래서 막 그런 것들 명언들 막 너는 꿈을 꾸지만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원래 여기 뭐 있었는지 기억나? 시계 있지 않았어? 네, 시계 있었는데 내버렸어. 어쩐지 시계가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계속 막 찾고 있더라고. 아, 시계 있으면 사실 안 좋은 점이 일단 시계 계속 보니까 근데 시계를 앞에다 두면 되는 거야. 어? 앞에다 두면 뒤에다 그치, 시계 뭐.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 뒤에다가 시계 두는 게 제일 좋았거든. 근데 뒤에 시계를 못 둬. 그 이유가 뒤에 문이 그 가벽이라서 되게 엄청 약하대. 그 떨어질 거야. 스치는 거 하면 되잖아. 가벼워? 뾰족이 없어요. 미안해 그걸 기억했는데. 그런 거는 모르겠어. 그것까지 할 바에 사실 안 다는 게 낫지 않나?
나서 먹는 것도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런 거 한번 운영팀한테 한번 운영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기종쌤은. 어쨌든 그래서 시계를 사실 달면 일단 앞에 다는 거 너무 귀찮아하는 게 가끔씩 이게 수업하다가 너네 보잖아. 다 이렇게 다 위만 보고 있어.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더 이게 아무래. 끝이 안 보이면 더 아무나. 시계가 보이면 시계를 보니까 이제 정말 시간이 피에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말 모든 게 느껴지는 그초 하나하나가. 그 시간 보려고 뒤 돌아보는 거 너무 귀찮아요. 아 그러니까 시계가 없앤 거라고. 앞에다 두면 되잖아요. 어? 안 돼. 절대 안 돼. 어, 그래서 네, 어떤 걸 달지 고민 중입니다. 여기 뭔가 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25번 같이 보자. 25번 보면 새 글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새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새 글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네. 그러면 먼저 방정식부터 볼까? x 세제곱 6x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k는 0인데 우리가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네.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건 공비를 r로 두는 거야. 그럼 단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r을 곱해주면 되겠네. 네. r 겹치네. 네, 어쨌든 그래서 알파 베타를 알파 r 그 다음 알파 r 제곱이라고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알파랑 이 r 공비만 구해주면 우리가 모든 숫자를 다 구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두 개의 숫자들은 얘네 둘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나니? 어떻게 되지? 세근의 합. 6. 네. 이 x 제곱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여준 플러스 6이 되죠. 그 다음 각각 뭐 해준 거? 두 개씩 곱해준 거. 알파 r, 알파 r 제곱, 알파 r 제곱. 네. 얘 계산해준 게 몇이다? 마이너스 24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식 보면 알파로 다 묶어줄 수 있으니까 묶어주면 1 플러스 r 제곱이 되고 얘도 똑같이 r 제곱 알파 제곱 r로 묶어줄 수 있거든. 묶어주면 얘 1만 남고 얘는 r 제곱 남고 얘는 r 남아. 이렇게 제가 24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네, 나눠주면 됩니다. 두 개를 나눠줄 거야. 이렇게 알파 1 플러스 r 제곱에 6 마이너스였네. 그 다음 얘들을 이렇게 나눠주면 돼. 나눠주면 1 플러스 r 제곱 1 플러스 r 제곱 날아가고 알파 하나씩 사라지면 남는 건 알파 r이고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알파 r이 마이너스 4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얘를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네. 여기 마이너스 4 라고 써주고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r 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개 얘 잘 보면 알파 마이너스 4 r이 6이야. 그럼 알파 마이너스 4r은 10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알파 r은 마이너스 4 얘네들을 연립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식을 알파를 4r 플러스 10이라고 바꿔주고 여기에 대입해주는 거 치면 괜찮겠다. 오케이. 결국에 한 문자를 없애주기 위해서 쌤이 막 계산에 막 값을 넣어주고 그랬던 거야. 가장 간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4r의 제곱 플러스 10r은 마이너스 4 2로 나눠주고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2r 제곱에 플러스 5r 플러스 2는 0이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플러스 1 0 이렇게
그럼 R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사실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2분의 1이든 값은 똑같이 나와. 네, 이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R이 마이너스 2라고 하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알파는 2가 되고요. 여기 2,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8이 되겠네. 이렇게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숫자 우리 근 구했으니까 K의 값 구할 수 있겠죠. K는 어떻게? 세 개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K랑 같다.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K를 구할 수 있겠죠. 64? 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 26번 보자. 네, 26번 봅시다. 보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1이라고 하자. 네, 사실 보면 봐봐. 원래 이 삼각형이었는데 4개로 자르고 이렇게 4개로 자르고 하나를 없애줬어. 즉 3개를 선택해줬어. 얘의 넓이는 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는 이 원래 삼각형의 4분의 3이겠네. 오케이. 그 다음 또 얘는 어떻게 됐어? 또 얘를 4개로 나누고 또 얘도 4개로 나누고 또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만 선택해줬죠. 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원래 얘에서 4분의 3을 곱해준 거야. 그래서 보면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거 4분의 3이 곱해지는, 즉 공비가 4분의 3인 그런 등비수열이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되냐? 첫째 항만 구해주면 돼. 근데 첫째 항도 얘로 먼저 구해주고 얘로 이용해서 S1을 구해주세요. 먼저 S부터 구해주죠. S 맞나? S라고도 나오지도 않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정삼각형의 넓이. 우리 이제 삼각형에 활용했으니까 삼각형에 활용했으니까 이 3분의 8이라고 구할 수 있죠. 기억나? 2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3분의 8 네. 2분의 1 AB 사인 10 이었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루트 3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가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있는 얘는 여기 루트 3에 4분의 3을 곱해준 4분의 3 루트 3 얘가 첫 번째 항이겠네. 그 다음부터는 4분의 3이 계속 곱해지는 그런 등비수열이니 우리 일반항 구할 수 있겠다. 첫째 항이 4분의 3 루트 3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그런 등비수열이 되죠. 그래서 얘를 뭐 구하는 거야? S10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 S10은 n 자리에 10 넣어줘. 4분의 3 루트 3에 곱하기 4분의 3의 9제곱. 네, 굳이 얘를 이렇게 써줘서 4분의 3끼리 묶어주면 4분의 3의 10제곱에 곱하기 루트 3 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등비수열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 값이 어떻게 곱해지는지도 잘 모르겠어 하면 첫째 항이랑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만 구해보세요. 아니 사실 두 번째 항까지만 구해도 돼.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야. 그럼 사실 거의 다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번째 항은 9가 될 거고 2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 싶으면 두 번째 항까지만 구해봐. 오케이? 활용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활용 잘 정리해보고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 얘들아?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네. 여기가 괜찮으세요? 여기가 이런 거 어떻게 알죠? 일단 등차수열을 합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첫째 항, 네. 그다음 마지막 항, 네. 그다음 항의 개수 알면 돼. 근데 개수를 어떻게 알죠? 얘가 어떻게 할까? 2 곱하기 이게 첫째 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숫자들만 보면 1, 3, 5, 7 그다음에 뭐야? 11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겠지. 그러면 공차가 2인 그런 등차수열이 돼. 등차수의 일반 항을 구해놓고 얘가 몇 번째 항인지 구해주거든요. 그 한숨 소리가 이렇게. 시간을 좀더 주셔야 돼요. 네, 뭐, 네, 여러분 우리 빠르게 나가야지. 그 뭐지? 일단 그 쌤이 그 수급반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면 수급반 학생들은 사실 태도가 많이 좋지도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범위가 기말고사 범위긴 해. 네. 그럼 하지 말. 그러니까 사실 기말고사 범위라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너네가 사실 이제 한 학년을 했으니까 알 텐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는 기간이 너무나도 짧아. 준비 기간이 엄청나게 짧습니다. 정말 중간고사 끝나고 한 2주 3주 뒤에 바로 기말고사 기간 들어. 2, 3주 동안 이 부분 다 나갈 수 있겠어? 네. 좋은데? 네. 거북이와 거북이가 이겼듯이 거북이는 꾸준히 나가야 우리가 눈 네, 꾸준히 가야죠. 꾸준히 가야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네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충분히 이제 기말 대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말 대비까지 개념하고 있을 거야 그때? 그럼 그때 엄청나게 늦어. 지금 울고 있는 게 낫지. 점수 때문에 우는 것보다. 그때 놀면 어떡하죠? 네? 지금 놀고 그때 놀고. 점수 때문에 우는 거죠. 이제 진짜 엄청 오래가니 우리 그 등비수열의 합 조금만 보고 마무리 씁시다. 사실 얼마 안 남았어. 시간 지금. 봅시다. 여기가 질문 있니? 등비수열 1반항. 네, 그 앞에 있는 등차 수열에 대한 그 문제들은 아까 전에 했던 그 개념 원리 문제들 풀이했던 것 기반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등비수열 네, 쭉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일단 보면 마찬가지로 이 SN에 대한 이 내용이 뭐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 거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이 바로 SN입니다. 그래서 얘를 굳이 식으로 써주면 A1부터 A2 점점점 AN-1 AN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 등비 수열의 합은 되게 특이하게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이렇게 되죠. A1인데 아래 n-1제곱 이렇게 첫째 항 곱하기 우비의 n-1제곱이 바로 일반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SN을 다시 한 번 더 써주면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은 A1R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A1R제곱 네 번째 항은 A1R 세제곱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서 A1의 아래 n-2제곱이 n-1번째 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n-1제곱이 n번째 항이 되겠죠. 자, 얘를 계산해 줄 건데 얘는 되게 특이하게 구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 r을 한 번 더 곱해줄 거야. 네. r을 곱해주면 A1은 A1R이 되고요. 그 다음 A1R은 A1R의 제곱이 되고 얘는 A1R의 n-2제곱에 A1R의 n-1제곱에 얘가 하나가 더 밀린다고 보면 돼. 그 다음은 A1R의 n제곱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빼주는 거야. 빼주면 얘는 1-R의 SN이 되고요. 빼주면 A1 남고 나머지는 이렇게 툭툭 다 없어져. 그리고 뭐가 남아? 얘가 없어지네요. 뭐만 남아? A1 아래 n제곱이 남는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1의 아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A1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1 아래 n제곱이 됩니다. 자, 양쪽 끝식만 봐볼까? 1 r 곱하기 SN은 A1 곱하기 1 r의 n제곱. 그래서 SN은 1 r 분의 1 r로 나눠주면 SN만 남고 A1 곱하기 1 r의 n제곱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게 특이하지? 예, 사실 그 등차 수열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약속하지만 외우고 있어야 돼. 아니면 계속 증명하면서 풀어야 돼. 그것보다는 사실 직접 SN을 구해주는 게 낫죠. 그런데 사실 얘는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해줌으로써 R-1로도 쓸 수 있거든? 그리고 얘 마이너스 주면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미적분 하는 학생들한테는 얘를 외우라고 하고요.
미적분을 사실 안 할 거다. 얘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에서는 얘가 더 많이 써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얘가 더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쌤은 마이너스를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 1-r이 마이너스인 게 되게 싫어. 그러니까 r이 만약에 1보다 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1보다 작을 때 얘를 써. r이 1보다 크면 얘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시로 들어볼까? 지금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먼저 분모는 공비 빼기 1이야. 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이 항의 개수죠. 항 개수 빼기 1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면 2의 n제곱 한번 곱해줄까? 2의 n제곱을 10번째 항까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S식 구해주면 지금 공비가 2니까 공비 2 맞지? 그래서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첫째 항이 2고요 1-2의 10제곱이 돼.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여서 사실 보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얘로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고 있다면 얘 정도 얘 외우고 있다면 마이너스 곱해줌으로써 얘로 다시 바꿀 수 있겠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r이 1보다 클 때는 얘를 써주면 편하다.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2-1이니까 분모 1 사라지고요. 2 곱하기 2의 10제곱 2의 1024 마이너스 1 계산해주면 2048에 2를 빼주면 되니까 2046 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서 이걸 그대로 통째로 외워야 된단 말이야. 네, 아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일단 등비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등비수열의 합도 쉽게 할 수 있겠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등비수열의 합은 진행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 끝내고 수열의 합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네. 그래서 네 제가 많아요. 사실 이제 이틀 동안 물려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월요일날 보는 거니까 월요일날까지 숙제가 많으면 힘들어하더라고. 힘들지 월요일날까지 하는 거. 네, 자 RPM 없이 그냥 개념원리 249페이지까지 하고요. 그 뭐지? RPM 그 등차 수열 부분 있잖아. 우리 아까 전에 확인 체크나 연습 문제 풀었던 거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올랐던 문제나 틀린 문제들.